안녕하세요. 열린 수신음의 김수신입니다. 지난번에 융비술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높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넓은 코를 줄인다든지 매부리 코, 또 휜 코, 짧은 코, 뭉툭한 코,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우선은 넓은 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넓은 코를 줄인다. 넓다고 하는 건 이제 코폭이 넓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코가 여기서부터 미간에서부터 쭉 뻗어 내려왔다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서양 배 모양이라고 할까요? 배. 뿔뚝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좀 둔탁해 보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폭과 눈폭, 입폭 같은 걸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코폭보다도 여기가 높다면 당연히 조여야죠. 넓은 코죠, 진짜. 보통 코폭이 넓다면 코뼈를 잘라야 되죠. 뺨과 코가 만나는데 코뼈가 있습니다. 코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코뼈가 있고, 여기 해골에 남아있는 뼈 부분, 그 밑에 없는 부분이 연골 파트입니다. 살과 연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코뼈를 줄이는 거는 그 위에는 뼈, 단단한 뼈를 줄이는 건데, 보통 코뼈를 자를 때는 두 가지 피부 쪽에서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그걸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에 흉을 남기는 걸 아주 꺼려 하죠. 그래서 코 속으로 째는 걸 절개하고, 뼈를 자르는 끌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코 속으로 집어넣고요. 코뼈 있는 데서부터 쭉 이렇게 잘라 올라가게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뼈를 자른 다음에 꽉 눌러서 코뼈를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밑부분에서 뼈가 잘리는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왕창되게 되면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떨어져서 안 되고요. 뼈의 두께만큼이나 그보다 조금 더 안으로 밀어넣어서 코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필요한 것은 코 위에, 코뼈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만 자른다고 완전히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위쪽도 자르고요. 또 가운데 부분도 필요하면 뼈를 잘라서 코가 좁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여기를 줄이고 나면은 도리어 콧등이 조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콧등을 조금 갈아줘서 평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 넓은 코를 줄이는 수술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넓적하고, 마치 권투 선수들이 코를 다친 다음에 넓적하게 벌어지고 여기는 뭐랄까 아주 낮은 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뼈를 자르면서 콧등도 같이 높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매부리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부리코는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자, 매부리코는 이런 모양인데요.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콧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도 뭐 엄청 크면서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서양에서는 큰 코를 줄이는 것이 주된 수술이고, 우리는 작은 코를 크게 하는 게, 높이는 것이 주된 수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매부리 코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아주 서양 사람 같이 심하진 않고, 콧등 쪽에는 눈과 눈 사이 쪽은 좀 들어가 있고요. 코 밑에는 좀 튀어나와 있고요. 코끝은 죽어 있고요. 또 코끝은 처져 있고,
또 코와 입술의 각도는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걸 다 잘라낸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잘라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코가 낮은데 더 잘라낸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둘째 방법은 다 같이 높이는 방법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위를 실리콘으로 대거나 뭘 대서 다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너무 커서 안 되겠습니다. 아주 약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 잘라내는 건 너무 심하고요. 다 높이는 거는 너무 커진다는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약한 곳에는 채워주고요. 여기는 좀 깎아주고요. 밑에 쪽은 더 채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준다. 보통 하는 방법들은 다 잘라내는 건 너무하고 다 높이는 건 너무하고 그 중간선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다. 둘째는 대부분 매브릭 코 같은 경우에는 코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절골수를 시행해서 높이 폭을 같이 줄이게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자 콧대는 들어갔고요. 콧대는 왕창 나왔고요. 코끝은 들어가고 처지고 여기는 들어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렇죠. 신현준 씨 같은 코 그런 코들은 이런 코 모양.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맨 처음에 그림 그리지 않았을 때의 코 모습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만든다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코를 좀 여기 높여줘야겠습니다. 여기는 좀 낮춰줘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높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은 조금 들어줘야겠습니다. 자, 콧등은 조금 제거해야 되고요. 코끝은 보충해야 되고요. 코끝은 긴 데는 낮춰줘야 되겠고요. 여기는 메꿔줘야겠습니다. 즉, 매브릭 코를 할 때는, 물론 이쪽은 이제 뼈를 자른다거나 다른 문제고요. 전체적인 균형감을 살려주는 여러 가지 작업이 되겠죠. 그 외에도 매브릭에서는 절골수를 시행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냥 자르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이 매브릭에서 여기 보시면은 매브릭 코를 갈아낸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뼈 있는 부분은 조금 갈아내도 괜찮아요. 살짝 있을 경우에는. 하지만은 연골 부위는 갈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은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칼로 자르거나 또 뼈도 절골수를 시행해서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로 뼈를 자른 그 밑에 연골을 잘라주는 모습인데요. 필요하면 이렇게 갈아내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절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콧등이 좀 평평해지기 때문에 절골수를 같이 시행해서 뼈를 좀 모아줘야 된다. 그래야 코가 좀 어떡하지? 이렇게 벌어지는 콧등을 산등성이를 깎아놓으면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줘서 좀 더 모양을 맞춰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서는 코가 긴 코일 때는 이쪽에 연골을 잘라서
코를 좀 더 짧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브리코에서는 콧등을 자르고 갈아내고 뭐 하지만은 이 위에다가 대부분 실리콘 같은 걸 얇게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주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우들두들하거나 또 펑퍼짐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실리콘 같은 걸 같이 대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매브리코 교정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있는 것이고 방법에서는 매부리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뭐 필러 같은 걸로 눈과 눈 사이를 조금 메꾼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방법도 있고요. 코끝만 떠올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는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골수를 시행해서 고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휜 코를 조정하는 문제죠. 휜 코가 좀 많이들, 휜 코를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넓은 코 줄이 또 매블코에서 쓴 것 같이 위를 깎고 옆을 잘라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집 같은 기둥이 되어 있지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잘라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네 군데를 다 잘라서 옮겨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비중격도 이전시켜서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휜 코를 교정할 땐 제가 그러죠. 100%를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심한 것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하고 한 80%, 90%만 좋아져도 만족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만일 휜 코도 아주 조금 쉬었다고 하면 S쉐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쉬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필러를 채우거나 약간 휜 곳을 뭘로 귀의 연골이나 이런 걸로 채움으로써 커버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코. 네. 보통 이 짧은 코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주 짧은 코가 있죠. 제 표현으로 하면 빗물이 들어갈 정도로 코가 들려있다 하는 경우가 있겠고,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들려있다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코가 긴 코보다는 짧은 코가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주님의 콩들은 전부 코가 이렇게 들창코 같이 그려져 있죠. 만화책 보면은 마귀할멈 코는 항상 코가 이렇게 처져 있죠. 그래서 처진 코보다는 들린 코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좀 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살짝 내리는 방법은 보통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짧은 코들은 코끝에 연골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겠죠. 이렇게. 반면에 코가 긴 코는 코 위쪽에다 방향을 잡아놓습니다. 연골을 올려놓으면서 코를 좀 더 코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45도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정도. 그래서 코 모양의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짧은 코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가 많이 들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콧구멍이 많이 보일 정도고요. 이런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실리콘을 넣는 융비수를 2번, 3번 시행하면서 거기에 이물 반응에 의한 캡슐이 생겨서 코를 수축시키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에는 뼈 부분이 있고요. 연골이 한 군데, 그 밑에 2군데 있습니다. 이 연골과 뼈와 위의 연골 사이, 또 위의 연골과 밑에 연골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코가 들어가는
경첩 기능이라고 할까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게 그 두 군데인데요. 여기다 실리콘을 넣은 다음에 캡슐이 생기면 얘가 자꾸 딸려 들어가야 됩니다. 구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코가 짧아진다. 이거의 해결 방법은 코끝만 연골로 넣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걸 다 다시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부분을 서로 띄어서 벌려놓고요. 주로 붙는 것은 이것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군데,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띄워놓고 그 사이에 다시 무엇이 수축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다고 할까요? 다리를 놔둔다고 할까요? 그거는 비중격을 사용해서 하는 좀 복잡한 수술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할 때만은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일을 쉽게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개방형을 하고, 둘째는 비중격까지 꺼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코가 어느 정도 내려오냐, 너무 긴 코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웬만큼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구축성 반응으로 인해서 코가 짧을 때는 꽤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원래 선천적으로 짧았던 분은 그만큼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로는 뭉툭한 코, 복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끝 모양은 서양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연골이 조금이고 살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연골이 크고 살은 얇다, 피부도 얇다. 그래서 코끝 모양 잡기가 우리 한국 사람 코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연 조직, 지방, 살, 피부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흉터 조직이 또 수술한 다음에 많이 생겨서 또 뚱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복코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코에는 양쪽에 연골이 2개가 있죠. 이렇게 이 연골이 적어도 이 주변에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주변에 살들이 많으면 굉장히 복코가 퉁퉁한 코가 되죠. 또 연골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한 70% 정도는 두꺼운 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살을 제거해내고요. 불필요한 퉁퉁하게 하는 살들을 제거해내고요. 둘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연골 2개를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심한 경우에는 여기 표시했다시피 연골을 잘라서, 코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요. 쭈그러뜨리기 위해서 연골을 이렇게 잘라서 좀 더 처지게, 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불필요한 지방, 또 진피, 뭐를 좀 얇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뭉툭한 코, 복코에서는 뭐 아주 날씬한 코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상당량 줄일 수가 있다. 필요하면은 흉터까지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아주 낮게 눌린 코에서는 지금 여기와 같이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로 비중격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귀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오똑하게 해줌으로써 좀 뭉툭한 코가 조금 오똑한 코 모양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코끝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하나는 연조직 절제술, 둘째 연골을 묶어주는 것, 셋째 연골을 잘라서 그 뭐랄까 곡면
곡면을 좀 더 완화시켜줘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져서 코가 좀 더 좁아지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 뭉툭한 거, 복코를 고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코 날개가 넓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 있죠. 코가 너무 넓다고 하면 코폭이 너무 넓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둔탁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 바깥쪽으로 절개해서 줄이는 방법이, 또 코 속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 날개가 좀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 속으로 절개해서 좀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코가 두꺼운 분들, 코 날개가 굉장히 두꺼운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코 엣지를 잘라가지고 좀 더 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흉이 조금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권하는 입장은 안 되고요. 코 수술에 관한 많은 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거 외에도 또 많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큰 흐름은 이 가운데서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과정은 코뼈를 절골을 했을 경우에는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6주 동안을 고정해 놓을 수는, 기부스를 하거나 또 뭐 못을 박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다가 그 스플린트를 댄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보통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두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 많이 붓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코뼈를 자르는 건 뭐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날 동안은, 6주 동안은. 하지만 맨 처음에 자리 잡고 붓고 가라앉을 때, 중요할 때가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스플린트를 대주고 코를 막습니다. 또 피가, 아무래도 뼈를 잘랐기 때문에 피가 나오기 때문에 코를 막아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들 잘 견디십니다. 그래서 기부스는 한 4일 만에 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며칠 동안 더 테이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외래 진료오시면서 절골하는 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융비술부터 보통의 그런 절골 수술이 제일 오래 걸리겠지만은 대부분의 코 수술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충분히 다니실만 하고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작용, 코 수술의 부작용은 뭐 염증이라든지 뭐 출혈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염증 같은 건 거의 없고요. 근데 가장 흔한 것은 이런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모양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높다 낮다 뭐 넓다 좁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한다고 생각해야지, 본인 마음에 꼭 들게 택배로 배달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코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 3차원적인 결함을 가진 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코들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수술 받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